국장님 찾았어요. 비자금 회계 정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화 엔딩, 주차장에서 신정우 사장이 홍장미의 부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차에 오르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신정우의 소름 돋는 속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신정우는 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조작된 보고서를 버리고 홍금보가 가져온 부실 보고서를 직접 선택했을까? 사실 부실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엉터리 공적자금 지원을 확실히 무산시키는 것까지는 홍금보와 신정우의 행동이 일치합니다. 정의로운 수사관 홍금보는 거짓 서류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신정우 역시 그 지원이 일단 끊겨야만 다음 판을 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정우의 치밀한 설계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홍금보는 정의를 위해 지원을 막았지만 신정우는 한민증권이 파산 직전에 벼랑 끝으로 몰려 헐값이 되었을 때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기업 사냥을 완성하기 위해 그 보고서를 집어든 것입니다. 홍금보의 정의감을 자신의 사냥을 위한 완벽한 방아쇠로 이용한 것이죠. 홍금보가 제출한 부실 보고서의 여파는 강력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엄격한 심사 결과 한민증권은 결국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하고 맙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강필범 회장은 최후의 도박을 시도합니다. 바로 구조조정 전문 회사 DK벤처스와의 비밀 회동입니다. 이 자리에는 강필범 회장과 신정우 사장, 오덕규 상무, 송주란 비서실장, 그리고 DK벤처스의 대표 DK리 및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필범 회장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부실의 원인이었던 뉴코리아 펀드를 깨끗이 처리하고 지점망 해체와 계약직 40% 해고라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었죠. 정부가 원하는 것 이상의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공적자금을 다시 지원해달라고 재신청을 하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며 저지른 분식회계의 흔적도 털어내려 했죠. 하지만 강 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기하기 위해 부른 전문가들이 사실은 신정우와 짜고 재신청이 아닌 인수를 노리는 사냥꾼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필범 회장은 부활을 꿈꿨지만 신정우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MF의 한파는 기숙사 301호 식구들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가장 먼저 계약직 직원들에게 불어닥쳤고 301호의 김미숙 역시 마강지점 폐쇄와 꼬리 자르기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합니다. 뉴코리아 펀드 판매왕이었던 그녀도 인원 감축의 직격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때 룸메이트인 미숙을 지키기 위해 강노라가 나섭니다. 노라는 자신의 아빠인 강필범 회장을 찾아가 머리를 숙입니다. 아빠, 이번 해고 명단에 들어간 마강지점 김미숙은 내 룸메이트예요.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강필범 회장은 평소 아빠에게 부탁도 하지 않던 외동딸 강노라가 이렇게 애원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노라가 저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다니 역시 사람은 힘든 걸 겪어봐야 돼. 그래, 계약직 직원 1명, 급여도 적고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안 되니 오랜만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부탁도 들어줄 겸 김미숙을 해고 명단에서 제외시킵니다. 기쁜 마음으로 301호에 돌아온 노라는 소식을 전하다 그만 실수로 강필범 회장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301호에는 정막이 흐릅니다. 강노라가 회장의 딸임을 이미 알고 있던 고복희를 제외하곤 김미숙과 홍장미는 경악합니다. 노라는 숨긴 건 아냐, 아빠가 누군지 안 물어봤잖아 라며 변명하지만 홍장미는 그걸 속이느냐 하며 한마디 합니다. 김미숙은 놀라면서도 자신을 구해준 강노라의 마음 씀씀이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고복희가 홍장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쌓여있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가만 보면 여기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한 게 너야. 고복희는 홍금보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최고 학부인 서운대학교를 졸업한 배운 사람, 회계사이자 증권감독관인 배경. 자신과 달리 원수 같은 오빠도 없고 부모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홍금보의 환경이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짜증으로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홍금보는 복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였던 복희가 사실은 찢어진 스타킹을 뒤집어 돌려가며 신고 다닐 정도로 검소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돈을 빼앗아가는 노름꾼 깡패 오빠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요. 홍금보는 짧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래도 여기서 생활한 모습은 진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복받쳐 흐느끼는 복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복희는 홍금보의 실제 나이가 자신보다 6살이나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품은 마치 언니나 엄마처럼 포근하고 따뜻했고 복희는 결국 그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장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달래줍니다. 그날 저녁 301호 식구들은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합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는 고복희와 강노라, 김미숙이 TV를 보고 홍장미는 김미숙의 아들 김봄과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봄은 돈이 없어 종이 인형만 가지고 놀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홍장미가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주자 홍장미를 아주 잘 따르게 되었죠. 함께 스케치북에 그림과 풀칠 놀이를 하던 중 김봄은 홍장미에게 귓말을 합니다. 이모, 저 이쁜 스티커 있어요. 김봄이 꺼내온 것은 바로 예삐 스티커가 붙은 홍장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과거 대청손날 강노라가 소각장에 버렸던 낡은 잡지 사이에 끼어있던 바로 고복희가 감춰놓았던 그 장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기숙사 뒤쪽 소각장 근처에서 놀던 김봄이 버려진 잡지에서 삐쭉 나와 햇살에 반짝이던 예삐 스티커가 붙은 노트를 주워와 자신의 동화책들 사이에 몰래 끼워둔 것이죠. 장미는 심장이 멎어듯했습니다. 이것은 강 회장이 구조조정으로 영원히 묻으려 했던 거짓 분식회계의 실체, 즉 360억 원 횡령을 입증할 진짜 회계 장부였습니다. 장미는 봄에게 와, 이거 예쁘다. 이모가 이거 회사에 자랑하고 올게. 잠깐 노트 좀 빌려줘.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다. 라고 김봄에게 입단속을 한 후 밖으로 나와 윤재범 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국장님, 찾았습니다. 비자금 회계 장부.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정우는 부실을 명분 삼아 회사를 헐값에 꿀꺽하려 했고 강필범 회장은 구조조정을 회생의 기회로 삼으며 가혹한 꼬리 자르기로 자신의 죄를 덮고 다시 공적 자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금보가 손에 쥔 이 장부는 부실의 주범들을 단죄하고 신정우의 인수 시나리오까지 좌초시킬 강력한 폭탄입니다. 가장 낮은 곳, 아이의 순수한 손에서 시작된 이 반격이 과연 대한민국 금융계를 어떻게 휘두를까요? 비리를 덮으려던 경영진과 그 비리를 이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던 사냥꾼,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언더커버 홍금보. 9화에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집사였습니다.